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진상도 이런 개진상이 또 있을까요?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신이 저지른 내란 범죄를 어떻게든 피해보겠다고 온몸으로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없어지기라도 하는 걸까요? 단군 이래 이런 수준의 막장 진상은 없었는데요. 윤석열, 이 자는 대한민국 역사의 수치로 영원히 박제돼야 할 인간입니다. 반드시 말이죠. 7일 아침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나섰는데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에게 정당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당연한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또 실패였는데요. 특검팀은 오전 8시 25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고 물리력까지 행사하며 절차대로 집행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부상 우려까지 생기자 결국 오전 9시 40분쯤 집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요. 지난 1일에도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석열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드러누워 발악하며 저항했고 영장 집행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었는데요. 그렇게까지 경고했는데도 결과는 또 무산입니다. 게다가 오늘이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데요. 7일까지가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안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하면 특검은 조사 자체를 포기하거나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물어야 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구속돼 있는 피의자가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두고 법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결국 국민 앞에, 헌법 앞에, 사법정의 앞에 윤석열이라는 자 하나가 모든 걸 짓밟고 있는 셈입니다. 본인이 저지른 내란 범죄, 본인이 감추려 한 국정농단, 본인이 삭제하라 지시했던 비화폰, 그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는데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윤석열의 죄상은 더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법이 무력화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회피하는 전례가 생긴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완전히 무너지는 건데요. 특검 수사에 윤석열은 즉각 응해야 합니다. 구치소 안에서 버티기 쇼를 벌이며 진실을 피하려 한다면 그 죗값은 훨씬 더 무겁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특검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단하며 정의를 모욕한 자가 어떤 결말을 맞는지 반드시 지켜볼 건데요.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더욱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동훈 씨가 이걸 계획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이종섭을 해외로 내보내야 되고 호주 다서를 보내야 된다는 의사결정 자체를 계획을 저는 한동훈 씨가 했을 거라고 봐요. 원래 그 한동훈 씨는 윤석열 씨가 이렇게 그냥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떻게 해결해라 그러면 자기가 다 밑에서 디테일을 정리해가지고 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이 사람을 다 내보내야지 하고 봤는데 출국 금지가 돼 있는 거지. 인사검증까지 마친 다음에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아마 자기네끼리 저 난리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거가 단순히 그냥 피의자 뭐 방조 이런 정도가 아닌 내진 직무유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설계자? 아예 뭐 설계자라고 지금 보는 거죠. 호주는 사실 방산하고 관련이 많았고 그렇지. 윤석열 씨가 방산에 매우 관심이 많았었어. 자기네들끼리는 거기 가가지고 내가 시킨 대로 이거 할 사람은 되게 믿을 수 있는 많은 사람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 많이 사귀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 계획은 저는 한동훈 장관 머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동훈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고 하니까 한번 좀 그렇죠. 지켜보시죠. 영장에. 네. 한동훈이 드디어 피의자가 됐습니다. 감추려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소리를 들으며 법 위에 군림하던 한동훈을 특검이 마침내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의 핵심 배우로 지목되면서 수사의 칼끝이 정확하게 한동훈을 향하고 있는데요. 빼박인 거죠.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박혀 있었는데요. 단순히 참고하거나 부를 수도 있던 걸 굳이 피의자로 못 박았다는 건 이미 혐의에 대한 내부 증거나 정황이 상당수 확보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제껏 몰랐다. 나는 아니었다며 발뺌하던 한동훈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말았는데요. 한동훈은 누구보다 지금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검은 현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정황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하고 법무부 전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는데요. 이종섭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고 출국 금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18일 그가 갑자기 인사검증을 통과하며 호주 대사로 임명됐고 곧장 출국했는데요.
이게 우연일 리 없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출국 금지를 누가 풀었고 인사검증을 누가 통과시켰으며 그 시점에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할 텐데요. 문제는 이 인사검증이 이미 2023년 12월 초부터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바로 한동훈이었는데요. 특검은 이종섭에 대한 검증이 졸속으로 처리됐고 이 과정에 당시 인사정보관리단장이던 박행렬과 함께 한동훈이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이종섭 구하기 작전이 군사작전처럼 치밀하게 짜여졌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실제 3월 6일에는 외교부 1차관 장호진이 이종섭에게 먼저 통화를 시도했고 법무부 차관 인호공이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를 보내면서 법무부는 기다렸다는 듯 즉시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 수 있을까요? 특검이 외교부와 법무부를 차례로 압수수색한 것도 이 점을 확실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조직적 권력 개입 의혹이 짙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출국 금지를 요청해놓고도 정작 뒤에서는 그 출금 해제를 돕고 인사검증까지 통과시켰다는 점입니다. 병주고 약주고 급기야는 도피로 이어지는 설계까지 한 셈인데요. 말로는 정의를 외치더니 실상은 권력형 은폐 공작의 정점에 있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사세행이 한동훈을 공수처에 고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혐의는 직무유기, 범인도피,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특검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정식 이첩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점에서 정권 전체가 이종섭 보호에 나섰던 정황도 함께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은 최근까지도 정치권에서 자신은 몰랐다는 식의 어정쩡한 답변만 내놓고 있었는데요. 특검이 피의자로 못 박은 시점에서 이런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증거는 그를 향하고 있고 이 작전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국민은 더 잘 알고 있는데요. 윤석열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던 권력의 신복 한동훈, 그는 더 이상 정의의 얼굴을 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특검은 단 한치도 물러서지 말고 이 조직적인 권력형 국기문란 사안을 끝까지 파헤쳐야 하는데요. 법 위에 서려 했던 자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순간 그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정의입니다. 숨을 곳은 없는데요. 법무부를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죄, 국가 시스템을 사적 권력 유지 수단으로 이용한 죄, 최상병 사건을 은폐하고 이종섭을 도피시킨 죄, 이 모든 책임에서 피의자 한동훈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침내 덜미가 잡히고 만 거죠. 최혜병 특검에서 네. 한동훈 전 대표를 곧 이제 소환한다고 해요. 피의자 한동훈 적시한 거. 그러니까 압색영장에 한동훈을 참고인이 아니고 네. 피의자로 딱 박아놨더라고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어갖고 이종섭을 도피시키는데 네. 저 영장에 저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피의자 한동훈은 피의자 박행렬, 그러니까 그 당시 인사정보관리단장이죠. 이종섭에 대한 인사검증을 통상교보다 빨리, 그러니까 졸속으로 진행해서 이종섭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출국 금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8일에 인사검증 통과 결정을 했다. 문제네. 그런데 저게 사실 제가 저 보고서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서 나간 게 2023년 12월 2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전이야. 근데 이종섭에 대해서 인사검증이 어쨌든 내정이 된 거는 2023년 12월 초니까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사이에 한동훈이 뭔가를 했을 거다 그런데 야 그래도 어쨌든 결정된 시기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는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딱 특검에서 박은 걸 보면은 뭔가 그 외에 제가 알지 못한 다른 증거가 혐의를 잡았구나. 내부적으로 결정된 건 훨씬 빨랐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법무부 장관 때 자기가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서 시켜줘 놓고 사실은 법무부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놓고는 자기가 또 용산 가가지고는 그걸 또 풀어주고 인사검증도 통과시켜주고 자기가 병주고 약주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말했지만 이거는 한동훈이가 사실은 이종섭을 도망시키려고 철저하게 계획 짠 거다. 그때 말을 들었겠죠, 당연히. 그때는 네. 사이가 좋았던 때죠. 그러니까 좋았는데. 자기가 이 디테일하게 짜준 거예요, 계획을. 이종섭을 빨리 내보내야 된다. 내보내려고. 임 열기 전에. 라고 해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특검에서. 같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인호공 차관 있잖아요. 인호공 차관. 그 사람도 지금 피의자로 적시가 당연히 돼 있는데 인호공이 3월 6일 날 그러니까 그 이종섭한테 그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 신청서. 이걸 갖다가 보내주잖아. 3월 6일 날
그때 장호진이 먼저 급하게 통화 좀 하자 하고 이종섭하고 먼저 3분간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인호공이 신청서를 보내주고 인호공이 그날 오후에 바로 또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법무부다 해. 군사작전처럼 뭔가 딱딱 맞잖아 하고가. 그러니까 저는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 때 법무부 장관이고 또 실세였고 넘버 2라고 했는데 예. 나는 몰랐어 이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도장을 찍을 때는 나는 아니었다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하겠지만 한동훈에 대해서는 다른 사실도 고소돼서 다른 사실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검에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오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지금 가장 뜨거운 두 가지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윤석열의 특검 수사 저항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전 장관이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로 전환된 상황,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이 자료들 보면서 핵심 쟁점이 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두 사건이 좀 맞물려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주는데요. 각 사안에서 드러나는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윤석열 관련 내용부터 좀 볼까요?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이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8월 7일 오전에 두 번째로 시도했는데 이것도 윤석열이 워낙 강하게 거부해서 또 무산됐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 8월 1일 첫 시도 때는 아예 수위도 안 입고 그냥 바닥에 드러누워서 저항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죠. 특검이 물리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법무부 장관도 협조하라고 지시까지 내렸는데도 7일 2차 시도 역시 결국 물리적 충돌 우려 때문에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 8월 7일이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아, 네, 그렇죠. 결국 이날 집행에 실패하면서 특검은 당장 조사 진행이 좀 어려워졌고 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던지는 질문이 중요해요. 이미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 자체를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거부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렇죠. 이게 혹시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도전 행위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그 내란 범죄라든가 국정농단 은폐 시도 같은 의혹들이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명확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윤석열 쪽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사에 저항하는 모습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수사를 피하려는 걸 도왔다 이런 의혹으로 전직 고위관리가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장관 이야기죠. 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건데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하는 그 과정에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그런 혐의입니다. 아, 개입 혐의? 네.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 한동훈 이름이 피해자로 딱 적시가 되었다는 거, 이게 핵심인 거죠. 근데 이종섭 전 장관이 당시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고 또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건 이게 중요한 배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고 심지어 출국까지 했잖아요. 그 과정 전체를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네. 자료에 나온 주요 시점들을 보면 2023년 12월 초에 이종섭 대사 내정하고 인사검증 시작했는데 이때 법무부 장관이 바로 한동훈이었어요. 아, 그 시점에. 네. 그리고 해넘겨서 2024년 1월 18일에 인사검증 통과 결정이 났고 또 3월 6일에는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인호공 씨가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를 전달하니까 법무부가 아주 신속하게 바로 해제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영장에 적시된 그 혐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한동훈하고 당시 대통령실 인사정보관리단장이었던 박행렬 이 두 사람이 공모해서 이종섭에 대한 인사검증을 평소보다 훨씬 빨리 그러니까 졸속으로 진행했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장관으로 있을 때 2023년 12월 21일에 퇴임했죠. 그때 검증이 시작됐고 또 그 이후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도 법무부가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네. 특검은 한동훈이 이종섭의 소위 도피성 출국 이걸 기획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방조했을 가능성 이걸 아주 강하게 의심하는 걸로 보입니다.
가능성. 네. 그리고 인호공 전 차관 역시 같은 혐의로 피해자가 된 거고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한동훈은 과거에 이 과정에 대해서 뭐 몰랐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피해자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해명이 좀 통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많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사건도 특검으로 넘겨져서 같이 수사 중이라고 하고요. 네, 이게 그냥 뭐 행정적인 실수나 착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수사를 아예 방해하려고 했던 어떤 조직적인 권력 작동, 또 은폐 시도 이런 게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일부 자료에서는 이걸 아예 권력형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까지 규정하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정리해보면 특검 수사에 대한 윤석열의 어떤 전례 없는 저항 방식,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사건이죠.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피해자로 입건낸 상황, 이 두 가지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두 사건 모두 결국에는 이 권력이라는 것이 법 집행 시스템과 어떻게 만나고 또 부딪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어려울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이런 상황들 앞에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권력과 사법정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되시는지요? 이 질문을 좀 남겨보면서요. 저희는 다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